예, 4.10 총선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밤이면 승패의 윤곽도 나올 텐데요.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총성 없는 전쟁처럼 치러지고 있는 이번 선거의 상황 좀 더 살펴보고요. 앞으로 정치권의 향방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여야 대표들이 선거운동이 끝나는 시간 마지막 1분 1초까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을 거로 보입니다.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0석이 단지 대통령 한 명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얘기 정도에 그치지도 않아요. 사면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개헌을 해서 자기 스스로 조국과 이재명이 셀프로 사면해서 집권하여 들 겁니다. 우리가 좀 잘할 테니까 우리 선택해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저 사람들 다시 혹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거나 그러면 이거 나라 절단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벌어질 일이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예,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과반을 좀 강조하면서 각자 저지선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의석을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서 향후 국회 권력이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당이든 목표는 이제 151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독으로 이제 과반을 넘기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꿈의 수치인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의장을 이제 자당에서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그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이제 주요한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장악하는 게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법안이라든가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이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탄핵도 가능하고 임명동의안 처리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이제 막강한 권력이 이제 부여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이제 몰입을 하죠. 그렇군요. 자, 지금 그 판세도 좀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나눠볼 건데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앉으시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진짜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모를 것 같다.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신중하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박빙 지역으로 얘기하는 곳이 지금 50곳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마지막 여론조사 실시된 것들을 보면 이른바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막 딱 붙은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도 굉장히 1, 2% 차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끝까지 가보지 전에는 결과를 알기 어렵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 지금 굉장히 긴장을 좀 하는 거고 그야말로 몇백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올인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 공표 기간 이제 임박해서 제일 마지막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미결정층이 많아요. 한 15% 이상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부동층 그리고 이제 부동층의 핵심을 이루는 중도층이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령대별로 어느 층이 제일 많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40, 50대 이제 중도층도 이제 많았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2030 중도층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곳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일단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이제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느 당을 찍느냐, 이게 결국은 승패를 좌우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든 내일 밤 늦은 시간이면 좀 윤곽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이제 수개표도 일부 있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4년 전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다 워낙 박빙 지역이 지금 많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십 표 차, 몇백 표 차로 막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아침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서 좀 얘기를 나눠봤던 거긴 한데 여야 중에 한쪽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과반 의석을 이제 넘겼다.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집권 초반에 못했던 여서야도 상황에서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입법 과제들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 초반에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 예. 어쩔 수 없이 법안 처리가 좀 어려워지니까 시행령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의존하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과반 이상 이제 확보한다 그러면 예.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또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돼 왔기 때문에 좀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좀 일 좀 할 수 있게 야당을 좀 견제해달라 이렇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런데다가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워낙 이제 뭐 정권 심판론이 거세다. 그래서 야당의 뭐 압승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욱 더 이제 읍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번 선거가 참 그 다이나믹한 것이 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압승할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요동을 좀 많이 치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균형을 잡아주고 예. 황금 분할을 이제 해줄 집단은 결국 이 중도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든 야든 지금 훨씬 더 한쪽이 좀 뭐 심각하게 좀 네. 지는 경우, 이기는 경우 이제 뭐 그런 시나리오도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1당이 네. 180석을 차지한다. 그럼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겠습니까? 그 180석이 되면 일단 입법 독주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든 뭐 야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우회할 수가 있는 거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요. 예. 국회 선진화법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렇게 여야 간에 쟁점이 되는 법안이 있을 경우에 일방통행적으로 이제 그 다수당이 처리를 못하도록 이제 그 좀 견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장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60% 이제 이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처리할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180석이 되면 그거 이제 우회하는 게 가능하고요. 예. 당연히 이제 필리버스터도 이제 그 중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어찌 됐건 뭐 이제 그 국회 내에서 이제 그 상당히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패스트 트랙 같은 것도 가능해지는 거고. 사실 지금 200석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면 거의 뭐 혁명적 상황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고 예. 200석이 만약에 이제 어느 당에 이제 특히 야당 쪽에 이제 200석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곧바로 이제 대통령 탄핵안 추진은 하겠죠. 탄핵안 처리도 가능한 선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그와 동시에 이제 개헌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헌안 처리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자, 헌법을 바꾼다면은 네. 뭐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까? 뭐 원하면 굳이 하겠다라 하면 이제 가능한데 사실은 개헌 관련해서는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개헌을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서 그때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이제 약간 진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서 좀 색깔론 논쟁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이제 개헌도 이제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선거에서 최전방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죠. 보면 한동훈, 이재명, 조국 이 세 사람의 정치적 운명도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갈릴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나름 선전했다 그러면 이제 뭐 본인들의 정치 생명은 좀 더 이제 연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반 이상 확보를 못하면 뭐 사실은 좀 뭐 증거나 거의 다 빚진배가 없습니다. 워낙 이제 기존에 180석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네. 때문에 많이 의석을 내준 격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반 이상만 넘기면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 위원장은요? 체제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생각은 지금 현재 의석 뭐 110석 이상만 한 석만 넘겨도 뭐 선전했다라고 얘기는 할 텐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한 130석 이상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하에서 그 정도는 넘겨야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보지 않겠나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이상을 차지하면 전문가들의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이상해서 뭐 과반을 넘겼다거나 이러면 한동훈 이제 대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입지는 훨씬 더 지금보다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그렇게 보고 되겠죠. 계십니다. 조국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국 대표는 뭐 이미 약간 절반의 성공을 거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제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는 예. 이재명 대표로부터 조국 대표로 좀 그 옮겨 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건 좀 제가 보건대는 비례대표에서 10석 이상 확보한다 그러면 예. 향후에 그
이제 유력한 야권의 이제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예. 조국 대표 둘 다 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야권 내 권력 경쟁 구도는 좀 다양한 시나리오로 좀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복잡한 문제 같은데. 역시 함수가? 재판 예.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구속이 되면 역시 좀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권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선거 개표 방송 관계로 모레 오후 4시에 총선 결과 분석해보는 특집 사사건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